젊은 청년 예비 후보들 소견을 한번 알아보는 빵면접. 반갑습니다. 목용종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요. ROTC GP장으로서 2년 봉고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생시 준비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공개 채용을 뽑겠다,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청년 비서관이 됐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건데 응답하라 민주당인데 응답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돼버리다 보니 커뮤니티를 활성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구 사이라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네. 저보고 전략 결혼을 했다라고 5호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 인천시 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빨리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된다. 완공됐을 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원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는 목용정을 치시면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장점이 그런 걸 잘한다 랑 소통해주세요. 지금도 윤석열은 또는 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뭐 종북 세력이 있다. 또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기면 종북으로 넘어간다. 심지어 총선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북한에 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극우 유튜버 통일부에서 북한이 김영호 장관이요. 북한이 총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놨는데 이게 노동신문이란다. 이게 뭔 소리죠? 네, 통일부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최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윤석열을 폄훼하는 등 대남 비방 기사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게 바로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라는 겁니다. 아니 북한 주민이 표 찍어요? 노동신문 우리가 어떻게 봐? 그 우리나라 주민들 중에 노동신문 기사 그것도 전면도 아니고 육면에 나는 기사가 뭐가 나는지 저기요. 받아서 정기 구독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조중동도 안 봐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쓰고 있는 건이 어디 갔냐, 성렬이 왜 그러냐, 호주 대사 왜 그러냐라고 하고 있는 서방의 언론들이 사실상 더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노동신문을 누가 보고 노동신문의 내용을 보고 이래서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겠구나라는 얘기가 어디게 가능하냐고. 이 정부의 수준이에요. 통일부의 수준이고 통일부 장관이 극우 유튜버 출신이잖아요. 극우 유튜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 그래서 일주일 전이죠. 26일 날 촛불 집회와 시위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 자체를 탄핵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 아니, 탄핵 요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26일 날 처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니네 편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노동신문이 육면에 실었기 때문에 요게 총선 개입이다라고 하는. 아니 그럼 27일 날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응? 그래서 1월에 7건이던 대남 비방 기사가 2월에는 12건, 3월에는 22건으로 늘었다. 그건 니들이 많이 저질렀잖아. 자기들이 저질러. 우리가 어떻게 봐? 그리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 지금 노동신문은 총선 개입은 이게 만일 총선 개입의 입장이라고 치면 윤석열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칭찬해요.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못 미뤘던 군사적 완성을 이뤘고 그렇지.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열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통일 따위가 필요 없어졌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였고 다 윤석열이 들어와서 해준 거다라고 칭찬을 했잖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가 일단 못 보고 온라인 사이트도 차단에 대해서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보도를 목적으로 한 언론사, 연합뉴스 같은 이런데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지금 국내 언론사에서 윤 대통령 모욕하는 북한 대남 비난 기사를 그대로 전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없어. 지금 북한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유튜브 장관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이랑 통일에 관련된 논의 안 하겠다고 통일에 관련된 모든 부서를 없앴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외교를 비롯한 통일 관련된 조항 자체를 지금 외교 관련된 최선희 밑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통일부가 있어도 아무 데도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요, 북한에는. 근데 이걸 왜 놔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정국으로 선언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대남 비방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할 일이 뭐 있어? 이제 때려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아니면 메아리 기존 대남 비방 선전 매체들이 운영이 중단됐대요. 이제 우리 비방 안 해요, 걔들은.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것만 있으면 아니, 우리가 통일할 이유도 없고, 니들 태도 바꿀 필요 없어. 대한민국, 우린 우리야. 서로 갈 길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고. 이거 통폐합해야지. 여가부보다 통일부를 더 빨리 없애야 돼요, 지금. 다른 쪽으로 몰아갖고. 예산은 졸라리 갖다 쓰고. 그리고 여가부도 없앤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예산 늘어났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가부 저거는 분명히 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못 없앤다고. 그럼 통일부를 쪼개가지고 국방부에 집어넣든지 외교부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여가부에다가 녹여 넣든지, 아니면 뭔가 북한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인 접촉을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은 지금. 진짜 우리 행정부 안에 월급 루팡인 거야. 거기에 국방부도 이상해요. 네, 국방부가 윤석열의 최근 특별 강연 내용을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려다가 하루 만에 연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이틀 전에 갑자기 전군 각급 부대에 공문을 보내고 이번 주 수요일 오늘이죠. 정신전력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 교육을 하루 앞둔 어제 특별정신교육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신붕자 장관이 뭐 어떻게 했나? 윤석열 걸 왜 정신교육에 넣어? 사람들 정신 없게. 왜? 아니, 군 특별 정신교육은, 대적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사실 그것도 좀 짜증나. 수요일마다 그런 거 들으면, 아이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쟤밖에 없네. 아니요, 저희 집안에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아, 한 분 계시죠. 네. 우리 송호영 대표. 이 송호영 대표가 네. 5월 달에 제대를 했잖아요. 네. 동원 예비군 훈련은 1년이 지나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3월 달에 갔다 왔어요. 왜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10달도 안 됐는데 동원 예비군을 나와라 간 거예요. 네. 그것도 저기 강원도까지. 아이고야. 그래서 왜 불렀냐? 1년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핑계가 그거야. 앞으로 동원 예비군을 받아야 될 훈련장이 10월 달에 네. 숙소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걸 못 받으니까 그때 와야 될 사람들을 땡겨갖고 받았다는 거야. 근데 수작이 뻔히 보이는 수작 아니에요? 왜 불렀을지? 그 핑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동원 예비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거 가면 진짜 듣기 힘듭니다. 진짜 진짜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왜 기사에 가끔씩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항의하고 그래서 교관이랑 싸우고 이랬다는 네. 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송호영 대표가 거기 가갖고 그런 불합리한 내용을 들었을까봐,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쉽게 말해서 특강은 있었는데, 우리 송호영 대표는 정말 순진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앞으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위협이라든지, 그런 걸 다 듣기만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직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는 연결을 안 시키는 거야. 이렇게 듣고 일이 샌 거죠. 우리 호영 대표님께서는, 그렇지. 내가 순수해가지고, 야, 지금 간접적으로 할 거 아니야. 만일 거기서, 이번에 일찍하면 적화 통일되고, 이직해야지 우리나라 제대로 살아요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송 대표가 이해를 하는데,
말을 돌려서 계속 해갖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계속 시킨 거야. 잠깐만요. 응. 우리 호영 대표님 이해력 떨어진다고 지금 돌려가게 하시는 겁니까? 아이, 우리 호영 대표는 보수 유튜버도 들어요. 그 극우 유튜버. 그래서 왜 그런 걸 듣니? 그랬더니 욕을 잘해. 여기 욕자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 욕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머. 욕을, 그러니까 욕잘한다고 극우 유튜버를 들으면서 내용을 안 듣고 욕을 배우는 친구예요. 뭐지? 그만큼 그게 관심이 없어. 정치적 이슈. 도대체 대표님, 송작가 TV 대표님이시잖아요. 일을 찍고 일을 찍는 거하고 북한 뭐 관련된 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안 하는 친구란 말이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신봉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갑자기 특별 정신교육 하려고 했는지. 왜냐면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정신교육이.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투표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막 밖에 외출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전에 우리 할 것 송호영 같아. 대표님이 평균치인가요? 아니면 평균보다 좀 떨어지나요? 어떤 평균? 지능 평균 네, 말하는 네. 거야. 뭐 아니 지능은 정상인데 그 사회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죠. 20대의 특징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심지어 아버지 방송도 안 들어. 얘는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 특강을 들어도 애들이 아무 반응이 영향이 없는 없는 거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 10월 달에 가야 되는데 네. 3월에 부른 거잖아. 에이 씨발 그러면서 안 찍겠다는 거지. 오히려 역효과. 왜 나를 땡겨 잡아가지고. 아니, 1번을 찍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1번을 찍으라고 해야지.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뇌물을 좀 써야 되긴 하겠지만 1번을 찍긴 찍을 우리 거예요. 호영 대표님은 용돈 조금 찔러드리면 반드시 1번 찍으실 분입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근데 아무튼 오히려 이런 식의 티나는 교육들을 해가지고 네. 대려 20대층을 열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20대들이 이번에는 진짜 투표한다라고 작정하고 투표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이 자정운동이라 그래야 되나?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가를 비롯해가지고 커뮤니티를 통해가지고 아유, 그럼요. 저 어제 2, 3학번 애기들 만나고 왔는데, 2, 3학번? 네, 2, 3학번. 2, 3학번이면은 2000년대 이후 출생이네. 그렇죠? 2학년이네. 네, 지금, 진짜 엄마 나이가 저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아우, 너무 요즘 아이들 스마트하던데요? 되게 똑똑하던데? 이렇게 특별 조신교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급선회했다고 했거든요. 아마 위에서 꽂았는데 중간에서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마 아니지. 그만뒀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걸 취재해가지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 거지. 포착한 거지. 야, 요거 지금 보니까 요 안에 유튜브 숨어 있다. 내지는 요 안에 요 얘기하면 바로 요거 이슈화 시킬 놈 있다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우리 송호영 대표처럼 가서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 뒤져서 찾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미 2월 달 이전부터 이게 기획이 돼갖고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20대들한테. 그냥 냅뒀으면 무효표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도발하는 거지. 입직하려고 도발했다가 대려 일찍표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층에 대해서 대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준석이부터 시작해갖고 개사기를 그렇게 치고 다녔거든. 근데 지금 국짐 안에는요, 청년들 상대로 사기를 쳐줄 놈이 없어요. 그렇게 이준석이 나가버리니까 없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 청년층에 대한 어떤 그 표를 끌어온다고 하는 게 거의 어떤 선거 지금 유세 운동이나 이런 쪽에 아예 드러나 있지를 않다는 거야. 공약으로 연결되거나. 그래서 어제 더 불을 지핀 게 놀라운 발언 아니겠습니까? 김진 전 중앙일보 노설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MBC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라고 그러니까 젊은 놈들은
그동안 그렇게 찍어줬어도 나라 망친 놈들이고, 노인들이 60, 70대 이상이 90% 이상 투표해야 이번 선거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예전 같은 백분 토론에 관심이 없어. 김진에 관심이 없고, 이런 소리를 해도 또 미친 소리 하네 한데, 이게 지금은 20대들이 달라졌다는 거지. 근데 이거 보고 이게 막 20대들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빡쳐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것들이 진짜로 역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편은 죽이고, 뭐지? 중도층은 우리 다들- 쪽으로 내몰고. 다들 엑스맨인가?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패러디로 제가 짤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뿌리 박힌 일제 잔재와 군사 잔재에 대한 기득권을 싹쓸이 해버리기 위한 정말 중대한 숨은 스파이 프로젝트라면, 야, 진짜 한동훈과 윤석열은 인류 역사가 있던 일에 가장 큰 일을 해낸 스파이가 될 것이다. 요런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 갖고 이번에 아주 보수 기득권들의 전멸을 끌고 온 정말 재앙의 천사. 이 지루한 보역 대결을 마무리 지을 확실한 어떤 트리거로서 이번에 아주 70석 이상으로 되져버려라라고 하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거 아니라도 지금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62.8%나 나왔는데요. 21대 때 23.8%였거든요. 그와 세 비교해서 배네. 보면 네, 굉장하죠. 그리고 대선 재외투표율이 총선보다 높은 편인데 역대 대선 재외투표 투표율을 보면 20대 때 71.6% 정도거든요. 거의 견줄만 하죠. 대선 때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에 준하는 관심과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러한 투표율의 반로가 난 윤석열이 너무 좋아. 이러한 마인드에서 이분들이 움직였겠냐는 거지. 나 순간, 설마. 나 순간 고백한 줄 알았어. 나는 건이가 너무 이뻐. 난 한동훈이 너무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3배씩이나 움직였겠냐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재외선거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한국 국적인데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약간 젊은 층들이 많고 그리고 그 뉴스 같은 거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투표를 하면은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국제우편으로 날라오는 저거 우체통 갈아치기 못하도록 우리가 우체국 쪽에도 우리 사람을 꼭 심어놔야 됩니다. 아무튼 이마만큼 투표 열기가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본격적인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금요일부터는 정말 놀라운 투표율과 투표소 안에 정말 긴 줄들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